안녕하세요. 건강한 단맛에 대해 알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제로당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어디에나 첨가되어 있는 제로슈가, 바로 제로슈가 시대가 되었는데요. 정말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단맛은 좋은데 살찌는 건 싫어 라거나 혈당 관리 때문에 설탕을 줄여야 하는데 하는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거예요. 이제부터 제로당의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제로당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제로당이라는 말, 요즘 정말 많이 들리죠? 말 그대로 설탕이 없거나 아주 적게 들어간 제품을 뜻하는데요. 설탕 대신 칼로리가 거의 없거나 아주 낮은 특별한 감미료들을 사용해서 달콤한 맛을 낸답니다. 마트에 가면 설탕 0g, 무설탕, 무가당 같은 문구들이 크게 쓰여 있는 음료나 과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제품들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고 당류 섭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이어트나 건강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께 특히 인기 만점이죠. 마치 단맛의 혁명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달콤함의 뒤편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제로당에 사용되는 감미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종류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로당 제품의 핵심은 바로 이 감미료에 달려 있어요. 감미료는 크게 인공 감미료와 천연 감미료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과 유래를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답니다. 먼저 인공 감미료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사카린, 그리고 아세설팜 칼륨 등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설탕보다 무려 200배에서 600배까지 단맛이 강해서 아주 소량만 넣어도 충분한 단맛을 낼 수 있답니다. 아스파탐은 아미노산 유도체로, 수크랄로스는 설탕의 분자 구조를 변형시켜 만들어요. 사카린은 가장 오래된 인공 감미료 중 하나로 합성 화합물이죠. 대부분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에요. 인공 감미료는 설탕과 유사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혀의 미각세포에 있는 G- 단백질 수용체와 결합하여 단맛을 느끼게 해요. 설탕보다 G- 단백질 수용체와의 결합력이 훨씬 강해서 더욱 달게 느껴지지만 몸에 흡수되지 않아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칼로리도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죠. 다음은 천연 감미료인데요. 스테비오사이드 스테비아, 알룰로스,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등이 대표적이에요. 스테비아는 파라과이와 브라질 원산의 스테비아 식물잎에서 추출하고, 알룰로스는 무화과나 포도, 건포도 같은 과일에서 소량 발견되는 희귀당이에요. 에리스리톨은 포도당을 발효시켜 얻는 당알코올의 일종이고요. 자일리톨은 자작나무나 옥수수에서 추출한 자일란이라는 성분에서 얻는답니다. 이 감미료들은 설탕 대비 60%에서 300배까지 다양한 단맛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 유래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들 역시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해요.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단맛은 강한데 칼로리는 거의 없거나 아주 낮아서 단맛의 즐거움을 죄책감 없이 누리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각각의 감미료가 가진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제로당 제품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궁금해요. 이런 감미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제조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미료들은 각각 만들어지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간단히 살펴보겠지만 과학과 자연의 조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수크랄로스는 설탕의 분자 구조 일부를 염소 원자로 치환하는 방식으로 제조돼요. 설탕 분자에 염소를 붙여서 우리 몸속 효소가 분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스테비오사이드는 스테비아 잎을 물에 담가서 단맛 성분을 추출한 다음 여러 단계를 거쳐 정제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져요. 에리스리톨은 포도당을 미생물로 발효시켜서 얻는데 마치 맥주나 와인을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룰로스는 천연 과일에서 직접 추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곡물이나 전분에 있는 특정 당분을 효소 처리해서 생산해요. 자일리톨은 자작나무나 옥수수대에서 추출한 자일란이라는 성분을 가수분해한 다음 발효와 정제 과정을 거쳐서 얻는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감미료들은 화학 합성 또는 자연 유래 물질을 발효시키는 과정을 통해 제조됩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달콤함을 선사하고 있는 거죠. 정말이지 자연에서 왔든 과학의 힘으로 만들었든 우리에게 단맛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제로당,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신 연구 결과와 논란까지 꼼꼼히 짚어볼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제로당 감미료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감미료의 종류와 섭취량,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과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답니다.
인공 감미료인 수크랄로스나 사카린은 일부 연구에서 장내 미생물, 환경을 변화시켜 혈당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특정 인공 감미료를 섭취했을 때 혈당 수치가 상승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장내 미생물 함량 변화로 인한 포도당 불내증 유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감미료는 유익균에는 불리하고 유해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장내 세균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소화불량, 복부비만 등의 증상과 관련될 수 있으며 면역 체계 악화로 이어져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과다 섭취 시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스파탐도 과다 섭취 시 두통이나 신경계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특히 페닐케톤요증 환자분들은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말티톨, 소르비톨 등의 당알코올은 소화불량,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아, 알룰로스, 에리스리톨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친구들도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나 복부 팽만 같은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자일리톨은 충치 예방에는 좋지만 역시 과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적으로 적정량을 섭취하면 안전하다고 미국 식품의약국이나 유럽 식품안전청 같은 국제기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겠죠? 최근 연구들에서는 인공 감미료가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만성 질환 발생 위험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비당류 감미료의 장기 섭취가 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 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답니다. WHO는 비당류 감미료가 체중 감량에 장기적인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만성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반면에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사용 중인 비당류 감미료가 국제기구 및 각국 규제기관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하며, 비당류 감미료와 당뇨병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고 밝혔어요. 이렇게 기관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잘 살펴보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무조건 좋다고 맹신하기보다는 나의 몸 상태와 특성을 고려해서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복통, 설사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도 괜찮을까요? 감미료별 하루 권장 섭취량을 알아볼게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안전할까요? 감미료마다 하루에 섭취해도 괜찮다고 권장하는 양이 정해져 있답니다. 이걸 하루 섭취 허용량이라고 하는데요. WHO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살펴보죠. 이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량을 의미해요. 생각보다 꽤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답니다. 예를 들어 아스파탐은 체중 1kg당 40mg, 수크랄로스와 사카린은 5mg, 스테비오사이드는 4mg 정도예요. 체중 60kg 성인 기준으로 보면 아스파탐은 약 2400mg까지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아스파탐이 들어간 제로콜라를 매일 20캔 넘게 마셔야 도달할 수 있는 양이니 일반적인 식단에서는 이 양을 초과하기는 쉽지 않아요. 에리스리톨이나 자일리톨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분류되어 특별한 ADI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섭취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랍니다. 다만 20g에서 50g 이상 먹으면 설사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특히 당알코올류는 대장에서 발효되어 가스를 생성하거나 수분을 끌어당겨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개인의 소화기 상태를 고려해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기준들은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만약 특별한 질환이 있거나 몸이 민감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설탕과 제로당 뭐가 다를까요? 핵심 차이점을 비교해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설탕과 제로당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귀 기울여 주세요. 이 두 가지는 단맛을 낸다는 공통점 외에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답니다. 설탕은 1g당 4kcal의 열량을 내지만 제로당 감미료들은 거의 0에서 0.2kcal 정도로 칼로리가 거의 없어요.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라면 이 차이가 정말 크겠죠. 칼로리 부담 없이 단맛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예요. 이 설탕은 섭취하면 혈당을 빠르게 확 올리지만 제로당 감미료들은 대부분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제로당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혈당 변동성이 적다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설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로당 감미료들은 설탕보다 60%에서 600배 이상까지 단맛이 훨씬 강하답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히 단맛을 낼 수 있어요. 이는 제조 과정에서 설탕 대신 소량의 감미료만으로도 제품의 단맛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경제적인 이점도 제공하죠. 설탕은 충치균의 먹이가 되어 산을 만들고 충치를 유발하지만 제로당 감미료들은 대부분 충치 위험이 없거나 오히려 자일리톨처럼 충치 예방에 도움을 주기도 해요. 특히 자일리톨은 충치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껌이나 치약에도 많이 사용된답니다. 설탕은 장내 미생물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진 않지만 제로당 감미료 중 일부는 장내 미생물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를 일으켜 소화기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탕은 섭취하면 우리 몸의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여 혈당을 조절하게 하지만 제로당 감미료들은 대부분 인슐린과 상관없이 대사되거나 몸 밖으로 배출된답니다. 이 때문에 인슐린 부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설탕은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달콤한 맛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여 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제로당은 신체적인 중독성은 적지만 달콤한 맛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이나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란도 있답니다. 무설탕 제품을 먹으면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단맛에 대한 갈망을 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이렇게 비교해보니 설탕과 제로당이 얼마나 다른지 확 와닿으시죠? 각자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제로당은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요? 현명한 섭취를 위한 최종 결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정량을 섭취한다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감미료는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된 품목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로당 제품은 설탕 섭취를 줄이고 싶은 분들이나 당뇨 관리, 체중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설탕의 강력한 단맛 중독에서 벗어나게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한 충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 과하게 섭취하는 건 조심해야 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계속 단맛에만 길들여져서 오히려 진짜 과일이나 채소 같은 자연의 단맛을 느끼지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제로당이 오히려 식욕을 자극해서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만들거나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도 있답니다. 맛을 느끼는 미뢰의 단맛 수용체가 지속적으로 자극되면 뇌가 단맛을 더 갈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제로당 감미료를 선택해야 한다면 스테비아, 알룰로스, 에리스리톨처럼 천연 유래 감미료들이 좀 더 추천되는 편이에요. 이들은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도 과다 섭취는 금물이에요. 또한 제로 슈가 제품을 선택할 때는 감미료의 종류와 함량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들도 꼼꼼히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결국 어떤 음식이든 균형 잡힌 식단과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제로당 제품을 현명하게 활용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단맛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적당히 그리고 알고 먹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제로당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봤어요. 제로당이란 무엇인지, 어떤 감미료들이 사용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루 권장 섭취량과 설탕과의 차이점까지 말이죠. 제로당, 정말 건강할까? 설탕 없이 단맛을 내는 비밀.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스테비아, 알룰로스 등 다양한 원료와 그 제조 과정부터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한 섭취량, 설탕과의 차이까지 모든 걸 알아봤습니다. 제로슈가 시대, 과연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다이어터와 당뇨 환자가 꼭 알아야 할 제로당의 진실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제로슈가 시대를 똑똑하게 즐기는 방법은 바로 아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당뇨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고 싶은 모든 분들께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하며 건강한 단맛 생활을 위한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단맛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제발.